자, 그 다음 마지막에 교육이잖아요. 이 환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문진, 신체 진찰, 환자 교육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를 채점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강하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어디일까요? 여기 아닐까요? 왜? 문진은 대부분 내가 뭐예요? 리스너죠. 그죠? 신체 진찰은 몸으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가장 많은 섹션이 여기예요. 교육이죠. 그죠? 근데 이걸 굉장히 간과하시더라고요. 자, 교육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패턴이 똑같고 일정해야 돼요. 실제로 많이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시고 여기 만약에 뭐 저보다도 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약장수처럼. 교육의 가장 스타트가 항상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심이 되는 진단이 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러한 감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죠. 그래서 내가 맞다면, 그리고 또는 이게 진단이 맞으려면, 또는 감별을 구분해내려면 이런 검사와 이런 검사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요런 거를 보고 요런 걸 하게 될 겁니다. 검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진단이 맞다면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요렇게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순서는 기본적인 말에서도 똑같지만 너 수술할 수 있어가 먼저일까요? 괜찮고 너 약 먹으면 나 이게 먼저일까요? 후자가 먼저겠죠. 가장 적고 비침습적인 방법부터 큰 순서대로 가서 가장 마지막 건 걱정할 수 있으니까 빼줘서 따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항상 여러분들이 가진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이 섹션이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있어요. 왜?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전체의 일부거든, 환자 교육. 그러면 환자 교육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거죠, 얘네들 다. 얘네들은 병원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환자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자, 병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자, 너 잘 알고 있어야 돼. 네 병이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거니까 요런 건 요렇게 지켜주고 요런 건 요렇게 피해줘서 요런 걸 요렇게 해줘야 돼가 생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육은 각자가 다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CPX 한 끗이 너무 표준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깅 하시고요. 줄넘기 하시고요. 살을 빼세요. 누구한테? 90kg 환자한테. 90kg가 없다고 90kg가 아니에요? 설정이 90kg잖아. 예를 들어 파악을 했으면. 지금 바로 심박수가 220까지 뛰어보세요. 심박수 220 올라가기 전에 쓰러져요. 그럼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카페인 끊으세요. 아니 끊어져요 한 번에. 디카페인도 권할 수 있고 이런 음료로 대체하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고 탄산 끊으세요. 끊어져요? 탄산수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나만의 어떤 이 대본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잘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교육 섹션은 여러분 고민을 하시면서 각 케이스마다 여러분 대본을 적어두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숙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질문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제가 다 만들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많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제가 이런 거 지금 여기다가 왜 해놨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들어가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양질의 자료들이 널려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환자 교육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언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한테 갑자기 야 너 스트로크 생겼는데 지금 MCA에 요만한 트롬보스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거 피브리노라이시스 하려고 그러면 요런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레인 랭귀지라고 그러죠. 알아듣기 쉬운 얘기. 참고하세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너무 쉽게 공부를 끝내려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더 돌아가게 돼요.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뭔가 짱 하고 정말 무슨 대치동 1타 강사처럼 야 요것만 외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직업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 터지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안타까운데 정도가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인기가 없어요. 왜? 쉬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건 또 저의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는 걸 수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당 부분을 봤을 때 이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쉽게 배우는 교육에 익숙해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항상 답을 내주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또 사실은 한국 의대만 할 때 이런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같이 끌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심지어 공부하다가 시험 보기 전에 얘 못할 것 같으면 야 넌 뒤로 빠져 잘하는 애 먼저 보내 이런 것도 해주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얻었으면 또 하나를 잃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오셨으니까 뭔가 딱 마련을 해야 될 때 쉽게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참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문에 이제 막 급해지고 막 이러는 건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보시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CPX라고 하는 실기의 환경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이 이 환자를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하시죠. 처음으로 진료하는.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면 개인 병원 아니고 대학병원의 외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외래로 바로 추진 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환자한테 물론 실제로 외래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3분 보기도 힘드니까 보통 30초 컷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환자가 갈 때도 소위 얘기해서 이걸 동반자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좀 거창한 얘기인데 딴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환자 자 그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딱 일주일까지는 이런 거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저랑 만나실게요. 그때까지 이런 거 잘 지켜주시면 우리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FM적이고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팁 하나 드리면 뭐 특히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흡연, 금연 이런 거, 그러니까 금연 이런 거, 금주 같은 거, 음주 이런 거 하실 때 갈 때 끊으세요. 네. 일지 써오세요. 끝이에요. 아니 그 일지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써요? 그리고 일지를 한 2년 동안 썼다가 나중에 2년 후에 보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래서 팔로우 개념이라는 게 잘 없어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FUF, F-U, 팔로우입니다. 다시 볼 거잖아요. 단기적인 목적을 주고 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그동안에 어떤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게 나를 믿으면 너는 나 할 수 있어. 이게 동반자 의식이라는 아주 큰 맥락이에요. 이거 마무리를 좀 잊지 마세요. 물론 내가 12분이 부족해서 여기서 끊겼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습관화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 그래야 12분 컷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꼭 창의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실생활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뚝뚝뚝 던지시면 그게 남들과 굉장히 큰 차별점이 돼요. 특히 이 부분. 너무 CPX 여러분 채점 기준이라는 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정확한 맥락만 짚으면 그게 다 채점 기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채점 기준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자 실기 얘기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기 연습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죠. 한국에 와서 정말 필살기를 마음을 먹고 뭐 어디서 합숙자고 그런 데 요량진도 있고 어디서 정말 제가 CPX 50선이 2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좋다. 해봐라. 근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개념이랑 똑같냐면 우리 입시에서 맨날 저 3회독 했어요. 4회독 했어요. 5회독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실기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200번을 하면 부작용만 생겨요. 왜? 나쁜 습관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어떻게 비유를 들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러 가시거나 제가 계속 스윙 얘기하니까 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골프를 배우시러 가거나 테니스를 배우시러 가거나 어떤 운동을 배우러 가도 처음부터 바로 주고 풀스윙 하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바로 문 닫아요. 못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처음에는 그림만 잡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스윙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자 이제 요까지만 해보세요. 자 다시 이제는 백스윙, 임팩트, 팔로, 구분 동작 단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기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딱 12분 타이머를 맞춰요. 그러면서 그 긴박감하면서 계속 잘못된 것들을 계속 수십 번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생겨요. 뭐? 불안감과 나쁜 습관. 제발 타이머를 끄세요.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는 나중에 깎아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제대로 했는데 13분이 됐어. 그럼 내가 한 걸 녹음해서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많이 깎아. 여기서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구나.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거 없이 나 몇백 번을 했습니다. 몇십 번을 했습니다. 한 끗 10번을 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문진만 하세요. 문진이 안 되면 신체 진천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진에서 파악하지 못한 걸 신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53K에서 문진만 하세요. 공부하시고 되면 신체 진찰 하세요. 신체 진찰은 돌려막기잖아요. 이거 다 독도, 이거 다 흉부, 아니면 전신, 신경, 관절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됐어. 그 다음에 교육하세요. 써보고 미리 준비해서 그런 다음에 케이스별로 껴맞춰 보세요.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재세요. 난 이게 안 되는구나.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딱 12분 처음부터 맞춰놓고 한 끗, 몇 케이스, 몇 페이지 시작하자. 5분 채팅방 파트너로 합니다. 저랑 같이 연습하시고 합숙하실 때 같이 연습을 하더라도요. 스터디는 여러분 내 공부가 완성이 된 다음에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 걸 남들 걸 가져오는 거지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맨날 머리 맞대서 가보면 여러분들 그냥 XP만 해주다가 오는 거예요. 얘들 좋은 일 시켜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CPX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저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해볼 방법이 없어. 그거 어떻게 다 가르쳐줘? 심지어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냐? 네? 공부하세요. 구분 동작으로 하시고 나중에 보세요. 아시겠죠? 진짜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는 제가 이것만 해도 사실 한 2시간 얘기할 거라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상담은 여러분 담배, 술, 그다음에 뭐 많죠. 거기다가 뭐 나서존도 있고, 그리고 뭐 자살도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조금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은 결과적으로 그 결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해 줄지, 어떻게 들어줄지가 다른데 그냥 금연, 금주, 약물, 성폭력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금연도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이 사람의 연령대가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나한테 온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케이스들을 한 끝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냥 금연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흡연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 살아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상담은 말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말하면 그게 상담이에요. 내 원맨쇼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이 상황이 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A부터 Z까지 한 끝에 있는 걸 다 투해보자. 그러니까 생기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생기는 게 상담의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말을 못해서인데 얘는 그렇게 뭘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나소전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제일 쉬워요. 놔두면 돼요. 감정을 통하게 놔둬도 되고 우울하면 놔두면 되고 거기서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감정이지 않나요?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을 해줄 수 있겠죠. 나쁜 소식 전하기 타이틀이 뭐예요? 나쁜 소식을 이해해서 내가 MBTI F의 성향으로 이해해 주기예요? 전하기예요. 근데 전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공감. 제대로 전하는 건 제일 못해요. 검사 결과지가 있어. 이 결과가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신 상황입니다가 전달인데 취재감 사진 드라마의 영향인가? 그리고 이제 환자의 감정의 발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만 고민을 해요. 나쁜 소식 전화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T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MBTI T는? 아니. 자, 이제 다 괜찮으실까요? 이제 더 말씀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또 시간을 더 드릴까요?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해볼까? 아까 그래서 치료 방법까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아직은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울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드라이해야 돼요. 그 드라이함을 보고 싶은 게 나서죠. 병원에서 그렇게 공감했다가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교수님들 난리쳐요. 뭐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주, 흡연, 약물 이런 거 있잖아요. 세 가지가 굉장히 결이 비슷하죠.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중독이 있느냐와 금단이 있느냐. 근데 이 둘을 너무 구분을 못하세요. 손발이 떨리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동공이 풀리고요. 막 기운이 떨어지고요. 생각만 하면 이렇게 우울하고 중단 이렇게 됐구나. 중독이 됐구나. 끊으신 적 있어요? 네, 끊었어요. 그래. 끊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힘들어가 다시 먹었어요. 금단이 있구나. 그걸로 금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금단의 정의가 뭐예요? 약을 끊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났어가 아니라 약을 끊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났는데 다시 약을 먹었더니 괜찮아지면 이걸 금단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퀘스천이 뭐예요? 그래서 이 약을 드셨더니 괜찮아지시다. 그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저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티칭하는 거. 되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들을 찝는 게 상단이지 주저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반짝거리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연을 했어, 금주를 했어, 여러분들 다들 공통적인 실수 하나가 있어요. 자, 끊으시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언제 해보셨어요? 1년 전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끊은 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서사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금연과 금주가 작년 거잖아요. 그 전에 거요. 그 전에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계기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3번 다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금단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래프. 자,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금연을 하시려고 했던 순서대로 한번 저에게 쭉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내가 말할 게 뭐 있어요?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 공부와 이론이 쌓이기 이전에 한 뜻이라는 족보에 매몰됐을 때 나는 전형적인 진단. 이거 진단명에 넣어야 돼요. DSM-5 한 끗. 스테이지 4 이런 거. 크라이테리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딱 핵심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거 생색내는 거 아니라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셔야 여러분 후배도 잘 되고 또 이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리가 뭔가 굉장히 포지티브해지잖아요. 그렇게 좀 잘 열심히 해주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통과 못하는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국시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시험은 진화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따지면 저는 미안하죠. 훨씬 쉬울 때 봤습니다. 그때 실기 합격률은 거의 100%였어요. 한국만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오케이 약간 이런 정도였어요. 실기 2명 통과하면 실기 2명 통과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힘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